유하야, 너 정말로 괜찮아? 유해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손이 유하의 어깨를 잡았지만 유하는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코스트코의 밝은 조명 아래 시시코너에서 흘러나오는 군것질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유하는 눈물을 참으며 속으로 외쳤다. 이게 끝이야.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야.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차가웠다. 혜야, 미안해. 나아나갈게 유하는 등을 돌리고 사라졌다. 그 순간 유해의 세계가 무너지는 듯 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곳, 코스트코 시시코너에서. 유해는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28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매일 출퇴근하는 삶. 집안은 보수적이었고 어머니는 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라고 잔소리를 했다. 유해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녀는 남자들에게 관심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미묘한 끌림, 여자에 대한 감정.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건 위험했다.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가족의 기대는 무거웠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이었다. 유해는 친구와 함께 코스트코에 쇼핑을 왔다. 친구가 화장품 코너에 가자 유해는 혼자 시식코너로 향했다. 치즈 스틱, 소시지, 과일 주스 샘플이 쟁반에 놓여 있었다. 유해가 치즈 스틱을 집으려는 순간 옆에서 누군가의 손이 스쳤다. 아, 죄송해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유해가 고개를 들자 밝은 미소를 지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유하였다. 유하는 26살,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부산 출신으로 서울에 올라와 혼자 살고 있었다. 가족과는 멀어진 지 오래였다. 아버지는 유하가 대학을 중퇴하고 디자인을 선택한 걸 용납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여자답게 살아라 우고했다. 유하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일찍 깨달았다.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여자친구였다. 하지만 그 관계는 비밀로 끝났고 유하는 서울로 도망치듯 왔다. 자유를 찾기 위해. 괜찮아요. 같이 먹어요. 유하가 웃으며 치즈 스틱을 건넸다. 유해는 그 미소에 홀린 듯 했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주말에 쇼핑하러요. 당신은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유해의 가슴은 뛰었다. 유하의 눈빛, 그 부드러운 말투. 시시코너에서 시작된 만남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그들은 번호를 교환했다. 유해는 집에 돌아와 유하의 메시지를 기다렸다.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커피 어때요? 유하의 메시지가 왔다. 유해의 손이 떨렸다. 좋아요. 그렇게 시작되었다. 첫 데이트는 홍대 카페였다. 가을 바람이 불고 거리에는 버스킹 소리가 울렸다. 유하는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부산에서 왔어요. 가족과 안 맞아서 서울로 왔죠. 유해는 공감했다. 저도요. 집에서 기대가 커서. 자유롭고 싶어요. 그날 그들은 손을 잡았다. 유해에게는 처음이었다. 그 따뜻함이 그녀를 녹였다. 관계는 깊어졌다. 유해는 유하와 함께한 시간을 사랑했다. 함께 한강 산책, 전통시장에서 김치 사 먹기, 겨울에 눈 오는 날 카페에서 따뜻한 차 마시기. 한국의 일상이 그들에게 로맨틱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친구들은 유해야, 남자친구 생겼어? 라고 물었고 유해는 웃으며 넘겼다. 유하는 괜찮아, 천천히 라고 위로했다. 그러나 충돌이 왔다. 유해의 어머니가 갑자기 서울로 올라왔다. 혜야, 소개팅 해라. 나이 차서 유해는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의심했다. 너 요즘 이상해. 여자친구랑만 다니는 것 같아. 유해는 부정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려웠다. 유하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배신당했죠. 유하는 눈물을 흘렸다. 유해는 안아주었다.
나랑은 달라. 영원히 함께할게.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외부 압력이 커졌다. 유해의 회사 동료가 그들을 목격하고 소문을 퍼뜨렸다. 유해가 여자랑 유해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유하는 둘이 강해지자라고 말했다. 유해와 유하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냈다. 명동 거리의 화려한 조명 아래 손을 잡고 걸었다. 혜야, 너랑 있으면 세상이 아름다워. 유하가 속삭였다. 유해는 미소 지었다. 나도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이 있었다. 가족의 압력, 사회의 시선. 유해의 어머니가 다시 올라왔다. 이번에는 더 강경했다. 혜야, 이 남자 어때? 회사 선배야. 소개팅을 강요했다. 유해는 거부했지만 어머니는 화를 냈다. 너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아. 그 말에 유해는 가슴이 찢어졌다. 정상이란 단어가 그녀를 아프게 했다. 유하는 위로했다. 어머니가 이해할 날이 올 거야. 유하는 자신의 가족과 화해를 시도했다. 부산으로 내려가 아버지를 만났다. 아빠, 저 행복해요. 서울에서 제 길을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자답게 살라고만 했다. 유하는 실망했다. 서울로 돌아와 유해에게 울었다. 왜 이렇게 힘들까? 유해는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봄이 왔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 바람, 검은 모래사장. 유하는 유해의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고백했다. 유해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그곳에서 그들은 자유를 느꼈다.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다.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기다렸다. 유해의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러 개인 생활이 회사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라고 경고했다. 유해는 충격받았다. 왜 내 사랑이 문제야? 유하는 기직하자.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라고 제안했다. 충돌이 시작되었다. 유해의 친구 하나가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혜야, 너 레즈비언이야? 그건. 이상의 친구의 말에 유해는 상처받았다. 유하는 진짜 친구라면 이해할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해는 점점 지쳤다. 유하의 과거가 드러났다. 예전 연인이 유하를 배신한 이야기. 그 연인이 가족 압력으로 헤어지고 유하를 비난했다. 유하는 너는 다를 거야 라고 믿었다. 하지만 유해의 어머니가 유하를 만났다. 우연히 카페에서. 어머니는 내 딸을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유하는 충격받았다. 유해는 어머니와 대치했다. 엄마, 저 사랑해요. 여자지만 어머니는 울었다. 그건 병이야. 치료받아. 유해는 절망했다. 유하에게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유하는 돼. 우리 사랑인데 라고 반발했다. 고조되는 긴장. 유해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라고 진단했다. 유하는 매일 병문안을 왔다. 혜야, 포기하지 마. 하지만 유해의 마음은 흔들렸다. 여름이 왔다. 그들은 함께 축제를 갔다. 부산 광안리 불꽃축제. 불꽃이 터지는 순간 유하는 유해를 안았다. 영원히 함께할게. 유해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의 압력을 받았다. 그 여자랑 끊어라. 아니면 집에서 나가. 유해는 고민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 유하는 나 선택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해는 미안해 라고만 했다. 유해의 고민은 깊어졌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혜야, 제발. 정상적으로 살아. 유하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이야기하자. 하지만 유해는 답하지 않았다. 코스트코 시시코너에서 시작된 사랑이 이렇게 끝날까? 유하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걸었다.
한강공원에서 바람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다. 혜야, 왜?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어렸을 때부터 느껴온 외로움, 사회의 편견.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드라마나 영화에서처럼 로맨틱하지 않았다. 현실은 차가웠다. 유혜는 회사에서 해고 위기에 처했다. 소문 때문에. 상사가 이미지 관리해라 라고 말했다. 유혜는 분노했다. 내 사생활이 왜? 하지만 한국 직장 문화에서 그런 목소리는 위험했다. 그녀는 이직을 준비했다. 어머니가 다시 왔다. 혜야, 그 여자랑 끝냈어. 유혜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해해줘. 어머니는 그건 죄야? 교회 가서 기도해라고 말했다. 유혜는 교회에 갔다. 목사가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했다. 유혜는 더 혼란스러웠다. 유하는 친구에게 털어놓았다. 해가 떠날까 봐 무서워. 친구는 한국에서 그런 사랑은 힘들어. 포기해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유하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유혜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혜야, 나와봐. 유혜가 나왔다. 눈이 붉었다. 유하야, 미안해. 엄마 때문에 유하는 안 왔다. 함께 이겨내자. 그날 그들은 다시 화해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있었다. 가을이 왔다. 그들은 함께 단풍 구경을 갔다. 북한산에서 등산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미래는 어때? 유하가 물었다. 유혜는 행복하게 살자라고 답했다. 하지만 현실이 그들을 쫓아왔다. 유혜의 어머니가 유하의 연락처를 알아내 연락했다. 내 딸 그만 괴롭혀. 유하는 충격받았다. 아주머니, 저희 사랑해요. 어머니는 그런 사랑은 없어 라고 끊었다. 충돌이 고조되었다. 유혜는 어머니와 싸웠다. 엄마, 나 행복해. 어머니는 그 행복은 가짜야 라고 말했다. 유혜는 집을 나왔다. 유하의 집으로 갔다. 유하야, 나랑 살아줄래? 유하는 기뻤지만 걱정됐다. 혜야, 정말 괜찮아.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었다. 작은 원룸에서 아침에 김치찌개 끓여 먹고 저녁에 드라마 보며 웃었다. 한국의 일상이 그들의 사랑을 지탱했다. 하지만 배신이 왔다. 유혜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유하의 작업실에 악플이 달렸다. 레즈비언 디자이너. 역겹다. 유하는 상처받았다. 유혜는 미안해. 내 탓이야 라고 울었다. 유하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 예전 연인이 배신한 기억. 그녀는 유혜에게 너도 날 버릴까? 라고 물었다. 유혜는 아니야 라고 안심시켰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그들은 함께 케이크를 먹었다. 내년에는 더 행복하자. 하지만 유혜의 어머니가 병이 났다. 유혜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는 혜야, 그 여자랑 끊고 와라고 말했다. 유혜는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그녀는 유하에게 잠시만. 엄마가 아파라고 말했다. 유하는 이해했다. 하지만 그 잠시가 길어졌다. 유혜의 어머니 병이 심각했다. 암 초기. 유혜는 매일 병원에 갔다. 유하는 나도 갈게라고 했지만 유혜는 엄마가 싫어할 거야 라고 거부했다. 유하는 외로웠다. 혼자 집에서 기다리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치료 중에 유혜에게 그 여자랑 끝내? 나 때문에라도 라고 압박했다. 유혜는 엄마, 왜? 라고 울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그런 삶은 불행해. 결혼하고 애 낳아 라고 말했다. 유혜의 마음이 흔들렸다. 유하는 기다리다 지쳤다. 메시지를 보냈다. 혜야, 언제 올 거야? 유혜는 조금만 더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조금이 몇 달이 되었다. 봄이 왔다. 유하는 유혜를 만나러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가 보였다. 너냐?
내 딸을 유하는 아주머니, 해를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나가 라고 소리쳤다. 유해는 유하를 끌어냈다. 유하야, 미안해. 지금은 안 돼, 유하는 돼? 우리 사랑인데 라고 반발했다. 유해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나 없이 못 사셔. 배신의 순간이 왔다. 유해는 어머니의 압력에 굴복했다. 유하야, 헤어지자 메시지로. 유하는 믿을 수 없었다. 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유하는 무너졌다. 친구 집에서 울었다. 해가 날 버렸어. 친구는 한국 현실이야. 포기해 라고 말했다. 유하는 술에 취해 거리를 헤맸다. 유해는 후회했다. 어머니의 병실에서 울었다. 엄마, 왜 나를 이렇게 만드세요? 어머니는 너를 위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해의 가슴은 텅 비었다. 시간이 흘렀다. 여름. 유하는 새로운 작업에 몰두했다. 하지만 유해를 잊지 못했다. 코스트코에 갔다. 시시코너에서 치즈 스틱을 보니 눈물이 났다. 유해는 어머니의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TV에서 동성애 관련 뉴스를 보았다.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유하는 블로그에 글을 썼다.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 글이 유해에게 전달되었다. 유해는 울었다. 유하야, 미안해. 재회. 유해가 유하의 작업실로 왔다. 유하야, 유하는 차갑게 되왔어. 유해는 후회해. 엄마 때문에 유하는 배신했잖아. 유해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줘. 유하는 고민했다. 사랑과 상처 사이.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유해는 이번엔 강해질게. 그들은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함께 상담을 받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법, 상담사는 서로 지지하세요 라고 조언했다. 가을. 그들은 다시 한강을 걸었다. 이번엔 포기하지 마, 유하가 말했다. 유해는 약속할게. 하지만 어머니의 반대는 계속되었다. 해야, 그 여자랑 있으면 나 죽을 거야. 유해는 다시 갈등했다.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유해의 어머니가 자살 시도를 했다. 병원에서 깨어난 어머니는 너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 유해는 충격받았다. 엄마, 왜? 그녀는 유하에게 집어낸 정말 끝이야 라고 말했다. 유하는 절망했다. 해야, 나 없이 살 수 있어. 유해는 미안해 라고 울며 떠났다. 유하는 홀로 남았다. 부산으로 내려갔다.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는 돌아왔구나 라고 말했다. 유하는 아빠, 저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예요. 아버지는 침묵했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잘못이야. 유해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하지만 매일 유하를 생각했다. 꿈에서 유하가 나타났다. 해야, 돌아와. 시간이 흘렀다. 겨울. 유하는 서울로 돌아왔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커뮤니티 모임에 나갔다. 한국 LGBT 그룹.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 때문에 포기한 사랑. 유해는 어머니의 병이 호전되자 자유를 느꼈다. 어머니에게 전마, 나 행복하게 살게 해줘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미안해, 해야. 내가 행복하면 돼. 유해는 유하를 찾았다. 유하의 블로그를 통해 연락했다. 유하야, 만나자. 재회. 코스트코 시시코너에서.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유하가 말했다. 유해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배신해서. 유하는 이제 괜찮아. 이해해. 그들은 안았다. 사랑이 다시 피어났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가족의 이해를 구했다. 유혜의 어머니는 천천히 받아들였다. 혜야, 내 행복이 중요해. 유하의 가족도 변했다. 아버지는 미안하다라고 사과했다. 그들의 삶은 안정되었다. 함께 일하고 여행하고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시간이 흘러 그들은 30대가 되었다. 유혜는 새로운 회사에서 일했다. LGBT 친화적 환경. 유하는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다. 함께 사는 집은 따뜻했다. 아침에 된장국 먹고 저녁에 산책.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다. 가끔 방문해 유하야, 고마워라고 말했다. 유하의 가족도 서울에 왔다. 함께 설날을 보냈다. 한국의 전통이 그들의 가족을 연결했다. 하지만 사회의 편견은 여전했다. 거리에서 손잡을 때 시선이 느껴졌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논란이 나왔다. 한국이 변해야 해 유하가 말했다. 그들은 활동가가 되었다. LGBT 모임에서 이야기했다.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해주세요. 최고의 순간. 한강에서 가을잎이 떨어지는 날 유하는 유혜에게 반지를 건넸다.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돼도 우리 마음으로 유혜는 네라고 답했다. 결혼식은 작게 치렀다. 친구들, 가족. 어머니가 축복했다. 행복해라. 그들의 사랑은 인생의 교훈이 되었다. 배신과 고통을 이겨낸 사랑. 한국 사회에서 희망이 되었다. 끝은 평화로웠다. 함께 늙어가는 그들. 코스트코에서 만난 게 최고의 운명이었어, 유하가 말했다. 유혜는 미소 지었다. 사랑해. 이 이야기는 사랑의 힘을 보여준다. 사회의 벽을 넘은 인문적인 사랑.